네,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2024년 4월 DBC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맡은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강지혜입니다. 네, 4월 이글 드림 그룹의 성공 시스템이죠. 드림 빌더스 클럽에 오신 우리 리더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DBC 강의에 앞서서 오늘 과정을 소개해 주실 리더님을 모실 텐데요.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모실게요. 한국아메이 다이아몬드 최윤주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최현주입니다. 네, 4월 너무 날씨도 좋고 꽃놀이 갈 수 있는 멋진 어떤 날씨의 날에 이렇게 DBC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DBC 입과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을 합니다. 여기 앞부분이 입과생이시죠. 저도 DBC를 입과한 적이 있었고 DBC를 입과했던 당시에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입과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DBC를 들으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들을 저는 찾아졌고 이 사업을 어쩌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와 자신감이 DBC를 통해서 생겼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까지 DBC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3주간으로 진행되는 이 DBC 과정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모두 사업 설명을 듣고 오셨을 거예요. 사업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려 하니 궁금하신 의문점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르게 그런 Q&A를 오늘을 풀어주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너츠앤볼츠 12가지 주제를 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how와 why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3주차가 되면 이 비즈니스를 저는 아메이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마지막 주제에 있는 탱코아 때문에 아메이를 좋아합니다. 탱코아라는 시스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모두가 하는 그 10가지 비밀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서 10가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소위 아메이에서 말하는 성공자를 하는 다이아몬드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듣게 되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실 거고 이해하게 되시면 어쩌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또는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DBC를 처음 입과해서 들었던 시간이 있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20년도 훨씬 됐거든요. 그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앉아서 3주를 DBC를 수료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쩌면 저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3주가 여러분들에게 멋진 시간이 되길 응원하며 3주 꼭 수료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글 드림 그룹의 핵심 성공 시스템인 DBC 1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리더님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관련해서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모실 때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한국아메이 다이아몬드 이지영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안유주입니다. 네, 이쪽으로 쳐다보지 말고 이쪽으로만 쳐다보라고 얘기해서 경상남도 창원에서 왔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 이게 지금 전국으로 방송될 건데 저 여자 말투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 아침에 준비해서 온데 엄청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토요일 날 다들 연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늦잠 자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이 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표정들이 여러분? 예, 좋으십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저도 지금 몸이 잘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입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Q&A라는 과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까 박은경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메이 사업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한 번쯤은 사업 설명을 듣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사업 설명을 듣고 오셨고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 그다음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또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Q&A를 하기 전에 한번 얘기 한번 좀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일이 나한테 필요한 일인가를 먼저 사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일은 나한테 필요한 일인가. 저는 아메이 사업을 만난 지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팅장에 처음에 이렇게 왔었을 때 어떤 강의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었냐면 당신의 가정에 수입이 끊기면이라는 단어를 듣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상에서 그런 단어나 그런 대화의 주제로 누군가와 얘기해 본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수입이 끊기면 어떡하지라는 그 질문을 이런 강의장에서 사실은 듣게 되면서 약간 진짜 약간 대답이 이런 거였어. 어떡하지? 남편이 하는 일을 그때 저는 이제 주부였으니까 남편이 하는 일을 내가 대신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지라는 고민을 사실은 하게 되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전에.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IMF를 저는 겪었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수학여행 다 해외로 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원래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도 못 가서 경주로 갔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정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학교에서도 부모님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수학여행도 가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IMF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게 되고 우리는 코로나를 사실은 겪게 됐죠.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직격탄을 맞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당장의 월급은 계속 나왔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밖에서 대면해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분들은요. 그냥 진짜 단어 자체가 직격타. 바로 삶에 직격타가 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식도 너무 많이 바뀌었죠.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어떤 뭔가 자기 개발을 하든 엄청 많이 지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전 아메이 사업을 하러 이렇게 미팅장을 그러니까 알아보러 온 거죠. 왔는데 사실은 가장 놀랬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스폰서님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이 미팅장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일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에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분들은 지금 당장 수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자기 일을 계속 더 잘하면 되는데 왜 이 일도 할까라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답을 제대로 된 학습을 통해 알게 됐죠. 왜냐하면 노동을 통해서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은 언젠가 한계가 있는 거죠. 저희 남편도 학원업이라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30대 너무 잘 되고 40대도 잘 되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학원 하시는 분들 중에서 70, 80 되셨는데 하시는 분들 진짜 안 계시죠? 실제로. 특히 몸으로 하는 일은 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팅장에 와서 우리 가정에도 수입이 끊길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고민하는 건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그 일을 언젠가는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도 따박따박 꼬박꼬박 그다음에 진짜 연금 형태의 소득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어?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100% 저에게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팅장을 계속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 사업이 나에게 필요한 일인가? 이 사업이라는 말은 있고 자산 소득이 나한테 필요한 일인가라는 질문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옳은 일인지 아무리 돈을 버는 일이고 무언가가 다 보장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남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옳은 일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잘 안 넘어가네요. 하나의 책을 창업자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거든요. 이 일이 옳은 일인가? 네, 이거 이쪽.
네. 이 책은 아메이 창업자가 쓰신 심플리 리치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메이의 공동 창업주의 리치 디보스의 인생과 교훈의 회고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책에 보면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의 첫 페이지거든요. 사업이든 가정생활이든 그 밖에 다른 어떤 인생 목표든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룬 모든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관심을 집중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요즘에 책 되게 많이 읽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그 최근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역행자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결국 돈을 버는 방법은요.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불편함을 내가 대신 어떤 아이디어든 어떤 실행을 가지고 해결해주면 그 안에 이제 돈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도왔을 때 결국 수익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관심을 집중했다는 것이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방법을 통해 성공했다. 이런 가치관으로 이 회사를 만들었고 인생의 회고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만드는 일이 너무 많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주변에서. 그러면 아메이가 옳은 일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사실은 이 책 한 권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이 회사를 만든 분의 마인드가 어땠는지 어떤 사업의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일은 옳은 일이 맞구나라는 아마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어떤 비유를 조금 들어볼까 하다가 요즘에 드라마도 최근에 그 뭐 막내 아들 있었잖아요. 송중기. 회고록. 요즘에 보면 드라마들이요. 자꾸 죽고 다시 태어나든지 옛날로 다시 돌아가든지 죽었는데 새로 이제 태어난 건 아니고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남편과 결혼 안 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왜 웃으시죠? 그래서 이런 회고록의 드라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일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아메이가 잘 몰랐지만 뭔가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서 난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초창기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팅 안에서 방법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서서히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오늘 이야기들이 아마 조금 펼쳐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강의를 들으실 때 조금 생각의 변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사실은 저는 요리를 통해서 아메이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인터넷에 요리라는 키워드를 쳐서 제가 요리를 너무 못해가지고요. 요리라는 키워드를 쳐서 요리 미팅을 가게 되었고 그 요리 미팅에서 요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요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스폰서님이 되신 거죠. 요리 선생님이 만나게 됐을 때 저도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여기는 냄비를 파는 곳이잖아. 냄비를 파는 곳이잖아. 날 한번 꼬셔봐. 제 마음속에. 난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선입견을 거쳐서 들어오니까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자꾸 나쁜 쪽으로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마음속을 지금 내들으라고 이 얘기하는 거야? 하시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시선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사업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뭐가 다른지를 조금 구별하고 캐치해 가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많이 아시네요. 지금 엄청 구독자가 늘고 있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분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원래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었고 사고를 통해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엄청나게 그 재활의 의지가 엄청 강하고 엄청 굳건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가 방송국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PD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실제로 본인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면 그분의 인품이 어떤지 그냥 이 단어 하나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이제 건전한 이제 남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고를 통해서 휠체어를 이렇게 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제 휠체어를 타는 친구들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올려놓은 유튜브였는데, 최근에 이분이 공개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시크릿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나이가 많으신 분, 시크릿? 이 뭐 다른 네트워크 회사 이름 아니고, 시크릿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자 아이돌 여성분인데 그 중에 한 분과 지금 이제 공개 연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친구가 운전을 해요. 우리 생각하기에 하반신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운전을 하면서 누군가를 태워서 같이 인터뷰하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이런 나와 함께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벌써 인상 쓰면 안 돼요. 내 남편이 또는 내 남자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인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해야 돼요, 늘. 그랬을 때 불편한 게 없어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직히 더 편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난 솔직히 더 편했어. 영화도 50% 할인해서 보고, 언제나 주차 자리가 있고, 오빠가 가는 그 휠체어로 다니는 길은 항상 안전한 길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볼 때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희망을 보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걸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메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 좋은 뜻으로 하진 않을 거잖아요. 좋으면 이미 하겠죠, 본인이. 근데 뭔가 의문이 있고 풀리지 않는 뭔가에 본인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선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에 이 PPT를 넣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메이 자산도 너무 괜찮고 여기 스폰서님도 너무 좋고 이런 환경도 너무 좋은데 못할 것 같은 이유가 이거 약간 팔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들 다들 있으셨죠? 저는 이런 느낌이 사실 진짜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한번 볼게요. 판매하는 일, 저는 미팅장에 와서 이제 우리 글로만 이렇게 보면요. 아메이가 판매하는 일이라서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많은 성공자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어떤 물건이나 많은 것들을 팔아서 큰 성과를 냈던,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영업 왕들이 이 일을 잘 해냈을 거예요. 그쵸? 이게 파는 일이 주였다면.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미팅을 들으면서 물건을 파는 거와 사실은 아메이는 현상은 그렇게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원가라는 게 있겠죠. 거기에 많은 것들이 덧붙여져서, 그러니까 이윤을 남겨야 판매를 통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블X 얼마에 사서 드셨어요? 87,000원에 리필 사서 드셨죠. 저도 87,000원에 리필을 사서 먹고, 제가 누군가가 더블X 하나만 주문해줘 하면 제품은 제가 갖다 줄 순 있지만 그분한테 제가 돈을 20%더 업해서 제품을 전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현상을 보기 때문에 내가 AP에서 물건을 사서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행위가 물건을 팔았다라고 보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 우리 똑같은 가격에 물건을 사서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냐면 실제로 아메이는 우리의 사업의 플랜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사업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연구도 해야 되고 어떤 재화 물건이 만들어져서 전달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연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유통도 해야 되고 배송이라는 업무도 있을 거고 세무 회계 엄청나게 많은 경영 활동들이 있어요. 사업의 세계 안에는. 그런데 우리는 아메이 사업은 이 많은 활동 중에서 저희는 뭘 하냐면 유통이라는 걸 하는 거죠. 마케팅 플랜을 전달해서 유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는 내가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 자꾸 제품을 갖다 주고 소비자를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비자라는 건 사업 설명을 통해 파생된 것들이라는 거죠. 사업 설명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 이런 미팅장에 초대해서 스몰 비즈니스든 빅 비즈니스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했을 때 나는 사업은 지금 할 수 없어. 너무 바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생각하는 가치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제품만 쓸게. 라는 소비자가 파생되는 거지 처음부터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 설명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사업 설명을 많이 한다는 거 더불어 많은 소비자들도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수입은 매출이라는 열매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OM이라는 강의를 통해 들으면 보상 플랜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수입이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메이의 수입은 제품이 많이 전달되어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은 한계가 있어요. 21%, 23%, 25%이 정도의 수입으로 한계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한의 그 수입을 만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물건을 잘 팔 생각이나 앞으로도 어떤 강의에서도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강의는 없어요.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강의가 아니라 제품 공부를 하시는 거죠. 내가 그 제품을 공부하게 되면 조금 내가 이때까지 썼던 게 먼저 찝찝해져요. 찝찝해지면서 그때 들었던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제 비교하게 되겠죠. 내가 이걸 썼을 때 나에게 뭐가 좋을지.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벌써 나는 이제 오늘 누구한테 뭘 좀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플랜을 전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제품을 공부해서 내가 브랜드를 바꾸는 일이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오늘 엄청 큰 성과를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너무 많은 회사에 대한 소개가 있지만 사실은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그림에 있는 이 글자가 아메이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초이스에 있는 그 사진을 그냥 캡처한 거예요.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주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나와 있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요. 59년도에 미국의 미시건주에서 설립됐어요. 어떤 제품이 있냐면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화장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주방기기, 세제 등 450여 개의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고요. 100여 개의 지역과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저쪽에 보면 이제 90년 뉴트리라이트는 이제 90년이 됐어요. 어떤 회사를 그 역사를 안다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맞잖아요. 엄청 1위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역사가 깊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이런 책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모르면 그냥 무조건 1등하고 해라. 왜냐면 2등부터 10등은 늘 변할 수 있지만 1등을 한 그 기업은 그 기업만의 기업 철학이라든지 1등을 유지하고 있는 분명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할 것이다. 어떤 주식책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역사가 깊다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인 거죠.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그리고 전 세계 15군데의 물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안에 들고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엄청난 특허 그리고 800명에 넘는 혁신 과학자들이 있고 이런 회사의 상품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가 만든 회사의 플랜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리라 믿고 넘어가 볼게요. 아메이 제품 비싸든가요?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거든요, 이게. 아메이 제품 비싸다라고 많이 생각하죠. 제가 이렇게 오면서 또 어떤 비교를 한번 해볼까. 50cm는 이 정도예요. 50cm 이 정도 되죠. 50cm는 긴가요? 짧은가요? 50cm는 긴가요? 짧은가요? 옹왕옹왕옹 이런 소리만 들리네요. 네, 맞아요.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맞죠? 어떤 용도인지, 이게 뭔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실 거예요. 가성비 이런 많이 쓰시죠. 그리고 가심비 이 두 개는 많이 들어봐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시성비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성비는 시간 대비 성능 또는 내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를 볼 때 시성비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써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이가 가성비도 사실은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전기밥솥이 없은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여러분들 밥 다 전기밥솥에 드시죠? 저는 요리 미팅을 가서 제일 먼저 버린 게 전기밥솥이었어요. 안에 테프론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까맣게 코팅되어 있는 테프론으로 되어 있는 그 전기밥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꼽아놓고 혹시 오늘 밥을 다 못 먹으면 내일까지 꼽아놓고 그 내일도 혹시 외식하면 3일까지 꼽으면 밥이 노랗게 되어 있는 그 밥 아시죠? 저는 그게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그걸 엄청 편하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10년 넘게 저희 집에 전기밥솥이 없고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고 전기밥솥이 없고 그다음에 그 물 끓이는 포트기 같은 거 있죠. 포트기도 없어요. 튀김기도 없고요. 요구르트 제조기도 없고 요즘 뭐 옛날에 오쿠 이런 거 갑자기 제가 오쿠 아시죠? 뭐 이렇게 막 찜기 같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집에. 지금까지도 없어요. 아니에요. 밥을 안 해 먹기는 몸이 제가 냄비밥을 지금까지도 해 먹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누구 또 계속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격 대비 성능 퀸 냄비 풀세트 하나로 전자레인지 기능도 하죠. 해동 기능을 하죠. 밥도 되죠. 튀김도 되죠. 요구르트도 해 먹을 수 있죠. 물도 끓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저는 퀸 냄비 한 세트로 그냥 모든 걸 지금 계속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퀸이 저한테 시성비까지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저는 가심비도 좋아요. 왜냐하면 쓸 때마다 불안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바깥에서 어떤 음식 이렇게 가면 약간 아메이 요리 미팅을 다녀오신 분은 이상한 병이 생겨요. 음식점에 가면 저 양은 냄비 쓴다. 또는 여기는 스댄스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기는 해요. 아마 웃으신 분들이 이해하실 건데 저는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쓰면서 계속 불안하지 않아요. 나는 유해물질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에 조리하고 있구나. 그럼 또 다른 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영양제는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아메이 제품은요 다 먹고 마시고 향으로도 마시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든 그리고 다 그러니까 몸의 표면에 돼 있는 그래서 다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냥 쓰고 없어지고 내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내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가성 쓰고 버려지는 것들은 살 때 싸면 좋죠. 잠깐 쓸 때 싼 거 쓰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제품들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몸으로 다 들어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 몸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사실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 지금 제가 뭐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찾으면 사실 진짜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베타카로틴 아시죠? 비타민 A예요. 점막을 촉촉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눈도 촉촉하게 하고 이러는 비타민 A 제제 아시죠?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데 이렇게 공장에서 나온 합성의 제품을 먹었더니 오히려 폐암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또 얘기하면 또 요 위에 또 이게 있어요. 아메이 영양제는 합성인가 비타민인가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사실은 합성 비타민이죠. 왜냐하면 자연의 상태를 그냥 두면요 내일 되면 다 썩어요. 근데 얘를 수분을 다 없앤 다음에 정제해서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동그랗게 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방부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썩지 않게 하는 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썼던 방부제가 체내에 남느냐 남지 않느냐 그것들이 인체에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까지 질문을 한다면 아마 그 끝에 뉴트리라이트는 가장 안전한 제품이구나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깊기까지 말고 그냥 표면적으로 걔도 합성이잖아 결국은. 세상에 사람도 요즘 합성인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뭐가 진짜 다 천연만 있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왜 지금 웃으신 분들 본인이 그렇다고 얘가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천연 이렇게 비타민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저는 저희 그 지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내 미생물. 저는 검사를 하고 다시 재검을 했는데요. 너무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사실은 처음 검사도 되게 다양성도 높았고 너무 좋았는데 오른쪽에 보면 세부 항목으로 심혈관이라든지 인지기능, 뇌, 그다음에 뭐 장관리, 그다음에 비타민의 합성 능력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당뇨에 걸릴 수 있겠구나. 아 지금 내가 인지가 이렇게 낮는 걸 보니까 치매는 당장 어떤 질병처럼 상해처럼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엄청 진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나 지금 이게 낮게 나오면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질병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산균을 바꾸고 거기 나와 있는 토대로 되어 있는 것들에 토대로 영양제를 조금 더 추가해서 먹고 조금 더 집중해서 먹고 더 신경을 쓰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검을 했는데 결과들이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저한테 가심비인 거죠. 엄청 저의 심리적인 만족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나 마이크로바이옴을 하고 다시 재검을 한 결과를 보고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하면서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이 검사를 계속 매년 한다면 내가 어느 날 계속 중간에 과정 속에 어딘가가 계속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내가 계속 챙기고 한다면 진짜 노화를 늦추고 되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진짜 그 희망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건강을 다루는 일이에요. 뉴트리라이트나 아메이가 모든 것들이. 그 건강에 비싸고 싸고의 가치는 적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품 공부를 디테일하게 해보시면 훨씬 더 비싸다라는 생각보다 가치 있는 소비, 나에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생각이 조금 바뀌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메 하실 시간이 없으시죠? 사업 설명을 하면 난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And is it full now?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s. Yeah, it is.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Th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And the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Now,
Now, if you put the sand into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And the same is true in life. If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a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Set your priorities, because everything else is, it's just sand. Yes. Professor, what is 궁금하죠? 맥주는 뭘까요? 카스? 맥주는 그냥 인생에 친구와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라고 그냥 답을 해주세요. 근데 이거 많이 보셔서 어떤 건지 아시죠? 아까 그 교수님이 와서 어떤 병을 꺼내놓고 거기다 맨 처음에 아주 큰 것들을 넣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것들을 넣고 그거보다 작은 것들을 넣어서 그 병 안에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가장 뭘 표현을 많이 하냐면 시간을 표현할 때 이 영상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여기 아까 전에 골프공 제일 큰 공들을 만약에 가장 마지막에 넣게 된다면 작은 것들을 다 넣고 나서 아마 몇 개의 공들을 넣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엄청 많죠. 건강, 그리고 뭐 가족들, 그리고 나의 뭐 일, 성장,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저도 여기 이 그림이 보면 시간 매트릭스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급한 거,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것들 이렇게 해서 4분면으로 나누는데요. 급하지는 않지만 엄청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래의 나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안 급한데 되게 중요해요. 그건 미래의 나고요. 지금도 중요하고 아주 급한 건 A, 현재의 나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되게 지금 바쁜데 되게 바쁜데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되게 지금 바쁜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보면 관리 문제라고 적혀져 있어요. 다른 말로 저는 그냥 게으름이라고 할게요. 일을 미루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계속 바빠져요. 경험 엄청 많이 해보시죠? 어제 저처럼 PPT를 막 어제 밤에 막 갑자기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당장 해야 되니까 좀 더 수정해야 되고 바쁜 거.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이제 관리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거를 낭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24시간을 어디에 시간을 진짜 많이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한 번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근데 저는 아메이를 하시는 우리 스폰서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아메이가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고 자식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니까 너 B에만 시간을 집중해라고 하면 그럼 지금 나한테 중요한 A는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메이는 내가 일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말고요. 일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때 준비하는 일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액티브하게 잘 하고 계시면서 남는 시간, 낭비되어 있는 시간을 B4분면에 미래의 나의 시간을 쓰는 일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아마 아침에 아직까지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고 계시거나 어쩌면은 조금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와서 이렇게 뭔가 조금 자극이 오는 이런 강의를 듣는 게 엄청 미래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에도 중요도에 따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다니시는 일들, 육아하는 일들 다 중요해요. 저는 아메이 하면서 애들 밥 잘 못 챙겨 먹였고 뭐 아메이 하면서 주부의 저의 입장에서 집 청소 깨끗이 안 해서 남편이 엄청 싫어하고 이런 이야기 듣기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애들 더 밥 잘 해 먹이고 집도 더 깨끗하게 하고 그런 거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 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 문제들도 우리한테 엄청 필요하죠.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또는 진짜 시간이 없고 바쁘신 분들도 요즘에 너무 많죠. 그러면 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는 하지 않은 걸 해야 그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라도 조금 줄이셔야죠. 아니면 아침 시간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자, 요것도 시간이 없다는 조금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정말 오늘 이제 이게 제가 제일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성공 확률이 낮다. 아메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그만두더라. 맞죠? 아메이 너무 많이 그만두더라. 그리고 나 성공한 사람 많이 못 봤어. 그리고 아메이는 뒤에도 뭐 나오겠지만 확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 아메이는 진입 장벽이 엄청 낮아요. 아메이가 예를 들어서 4년제 이상의 고졸, 그 다음에 쌍꺼풀이 있는 눈에 얼굴 사이즈는 원지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키 몇 센치, 그 다음에 인품, 그 다음에 자녀 결혼했는지 유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 따진다면 여기 헐빈할지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아메이는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낮다, 아메이는 성공 확률이 낮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무조건 성공 확률을 2배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만 버티면 성공 확률이 200% 올라갑니다.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1년만 해보세요. 경쟁자들 반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껏 살면서 시작한 것 중에 여러분들 1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것 있나요? 그게 반은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내가 반 떨어져 나간다는 게 과장이 아닌 거예요. 반 이상이겠죠. 경쟁자들 반 떨어져 나간다고 한 것도 낮게 잡은 거예요. 그걸 안 떨어져 나가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노력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즐기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다른 사람을 시키고 이런 거예요. 이것 중에 무슨 방식으로 하냐가 맞는 게 있어요. 1년만 버티면 성공 확률이 2배가 올라간다. 1년만 버티면 동의하세요? 저 수영장에 갔는데 첫날은요 거의 한 30명이 거의 물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안에 반이 안 오고요. 2주가 지나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아메이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입가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거짓말처럼 다음 주에 일부는 못 오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3주차에 수료할 때는요 또 거짓말 제가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옆에 조금 더 세게 한번 말해볼게요. 세게 얘기할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90%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90%는 끝까지 못 가요. 100% 중간에 포기합니다. 100%. 여기에 해당하는 10 중에 9명은 무조건 중간에 포기해요. 무조건. 네가 어떤 집단에 가든 다 똑같아.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래요. 네가 끝까지만 하잖아. 상위 10% 안에 무조건 든다고. 끝까지만 하면. 근데 그 끝까지 한다는 게 참 힘들어. 끝까지 한다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그걸 안 해서 상위 10% 안에도 못 드는 거야. 공감하세요? 메가스터디에 지금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세요. 아, 맞아요. 영어쌤 맞아요. 영어쌤 맞아요. 갑자기 까먹었네요. 영어 선생님 맞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진짜 여기 지금 이거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너무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남겼어요. 제가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SP라는 핀이 있어요. 1000만점을 하게 되면 SP가 되고, 저도 언젠가 SP가 됐던 날이 있었을 거잖아요. SP가 되면 이렇게 AP에서 SP가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축하해주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창원 지역의 SP가 한 30명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받았고, 그때 다들 나와서 스피치도 하고 자기의 목표도 얘기하고 각오도 얘기하고 엄청 그 도란도란 앉아서 뭐 그 서로의 스토리도 응원도 하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진을 이렇게 우연하게 딱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창원에서 미팅을 다니니까 창원 사람들을 알 거잖아요. 근데 거기 30명 중에서요 단 한 명도 지금 미팅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전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그분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뭐든 아메이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 진짜 2년에서 5년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트워크에서는, 아메이 사업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2년에서 5년도 하지 않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아메이 10년 했어. 5년 했어.
그 경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전문가인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가 나 아메이 10년 했어. 나 아메이 5년 했어. 3년 했어. 그거는 경력인 거지. 아메이 전문가라고 표현한 거 이 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조금 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전문가다운 사업에 시간을 쓰는 걸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번뜩 들더라고요. 성공의 기준은 사실은 돈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은 말할 때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얼마 해서 얼마 벌어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 브론즈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12만 원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12만 원이 맨날 미팅 가더니 나가서 12시간만 하면은 12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급 10,000원 정도 받잖아요. 근데 그분이 세레그를 만들어서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앞으로 에머랄드가 되어서 엄청난 인쇄 소득자가 될 거라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의 기준은 사실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아메이를 그만두지도 않을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메이를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저한테 아메이는 엄청난 성공으로 기록되죠. 왜냐하면 저는 요리도 못했는데 요리도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책도 잘 안 읽었던 사람인데 책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 맨날 애들한테 진짜 화 진짜 옛날에 많이 내잖아요. 울고 화내고 반성하고 또 화내고 이제 엄마들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아빠들도 다 마찬가지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아침에 좋은 기운으로 오늘 하루를 격려하는 방법을 배운 것도 성공이에요. 각각의 성공은 다 달라요. 가치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하루를 어쩌면 성공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단 씻었잖아요. 씻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성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돼서 그 다른 누군가도 어떤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거기는 성공 확률이 몇 프로길래 네가 그걸 하게 됐어. 예를 들어서 그거 별로 사람들 성공 못하던데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또 희망을 꺾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성공도 꿈의 크기가 각각이 다 다르죠. 아메이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다 다르시잖아요. 건강을 얻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인간관계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내가 성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떤 하나로 측정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유연한 사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요. 삶의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아주 이제 잘 지내는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제가 한 10년 알게 됐는데 10년 동안 그 언니의 인생의 그냥 목표는 그냥 아이 교육이었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본인의 삶과 모든 전체가 아이 교육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본인이 갱년기를 딱 겪으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아이 교육이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건강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런 미팅장 안에서 늘 우리의 삶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일들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보세요. 삶에는 이제 균형이 필요해요. 건강도 너무 중요하고 일도 있어야 돼요. 저 어제 테니스 레슨을 받고 왔는데 그 저 옆 코트에서 이렇게 노인분들이 테니스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한 60, 70 되셨나 했는데 85이 다 넘으셨다는 거예요. 네 분이 다. 근데 라켓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테니스 치시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삶의 질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르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일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안정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마인드 이렇게 정신이나 영적으로도 사람이 맑고 좋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이 종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지금 삶은 이 점선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어디에 있나요?라고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찍어 보실래요? 저는 보니까 지금 돈을 너무 잘 버는 분들은요 건강을 많이 잃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지금 너무 바쁘신 분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할 시간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균형이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동그랗게 함께 커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거 하나가 많으면 하나가 작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메에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사실은 성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제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균형을 조금씩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이 뭐?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이야? 작정이란 게 계획이란 게 너한테 있긴 하니? 하기 싫은데 내가 미쳤다고 맨날 오디션 보러 다니냐? 근데 왜 떨어져? 왜 한 번도 안 붙어? 어지간하면 한 군데라도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나라 발레단이 수백 수천 개나 되는 줄 알아? 연습은 하니? 죽도록 하는 거야? 당연하지. 근데 네 발은 왜 그렇게 깨끗하고 이뻐? 뭐라고? 발레하는 사람들 발은 발톱이 수십 번이나 빠지고 뼈가 이리저리 튀어나 사람 발로도 짐승 발로도 안 보이던데 네 발은 왜 평생 한 번도 물집 안 잡혀본 발 같아? 연습 안 하지? 썩 그렇게 발레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지? 꿈 같은 거 없는 거지? 작정도 계획도 없지? 아무 생각 없지? 아무 생각 없다고 말해. 그럼 네 재미없는 인생 카드나 긁고 다니면서 푸는 불쌍한 애다 이해하고 해초리를 부러뜨리든지 감춰버리든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보셨죠? 성공은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떤 일이든 나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느냐라는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메이는 돈이 안 된다? 이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그냥 집이 있어요. 그냥 우리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물이 만들어지려면요, 땅부터 파야 돼요. 땅을 파고 우리는 그냥 건물이라고 보면 그냥 보여지는 건물만 보지만 사실은 밑에가 얼마나 더 깊게 파고 견고하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물이 더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산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자산이라는 거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산이라는 건 땅을 파는 과정인, 우리가 이제 탱코화라는 과정을 다음에 배우게 될 건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땅을 파고 그리고 이렇게 뼈대를 올리고 나서 이제 외관을 만들고 나서 이제 건물이 지어져야 이 안에서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메이 미팅 한 달 다니고 2달 다니고 3개월 다니고 6개월 다니고 1년 다니고 아메이 돈 안 되니까 그만두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이의 경력자가 되시면 안 돼요. 그냥 시간만 들여서 그냥 계속 미팅만 오는 경력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우는 이 시스템에 온전히 접속을 하셔야 진짜 돈이 되는 아메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미팅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너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뭐라고 하셨냐면 단 한 번도 미팅을 빠진 적이 없다. 난 항상 그 어떤 날이 있어도 이 미팅장을 지켰다. 왜냐면 이게 우리의 시스템이니까. 불변,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제 초기 사업에 그게 저에게 엄청 각인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미팅은 100%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오시면 아시지만 온라인으로 듣는 것보다 이렇게 듣는 게 에너지가 훨씬 더 달라요. 주변 사람들도 보잖아요. 일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왔다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방법으로 아메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 말 그대로 시스템인 거죠. 왜냐하면 검증된 시스템. 아메이는 이미 60년이 넘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비밀의 숫자를 적어놨어요. 5150. 뭐냐면요. 시스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에 5명의 신규 회원. 내가 누군가에게 한 달에 최소한 5명한테는 이 사업을 알리라는 거죠. 최소한. 시스템에서는 한 달에 10번의 사업 설명해라고 하거든요. 사업 설명하고 회원가입을 받아야죠. 설명은 다 했는데 회원가입을 안 받는다. 그거는 사업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신 거잖아요. 5명의 신규 회원, 15명의 애용 소비자를 만들고 내 이하의 전체 소비자가 50명 정도, 제품을 쓰는 50명 정도가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는 확률이 높더라는 걸 그냥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메이가 정답지를 알려줬어요. 그럼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10. 사업을 시작하고 초기 3개월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3개월 안에 10. 한 달에 10명한테 사업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사업에 관심 가지는 2명 정도가 나올 거고 애용하는 3명 정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소비를 하는 단순 소비자 5명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냥 확률이에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확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결과적으로 또 다시 돌아오면 돈이 되는 방법으로 한다는 건 시스템대로 한다는 방법이고 시스템대로는 이 숫자의 비밀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조인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미팅을 계속 들으셔야죠. 탱코와 너츠앤볼츠 방법적인 시스템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요즘에 소비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는지 아세요? 요즘에 소비자들은요 다 여기에만 관심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주변에 보면 다 다이어트 할 사람 너무 많고 애 키가 작아서 걱정인 사람 많고 머리카락 빠져서 너무 걱정 많고 내가 혹시 초기 당뇨가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 너무 많고 나 알러지 때문에 맨날 콧물 줄줄 한다. 그다음에 나 면역, 눈, 잠 잘 못 자. 이게 그냥 현대인들의 관심사예요.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불편한 점을 개선시켜주면 돼요. 그게 수익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난 뭘 해야 될까요? 이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일은 내가 먼저 체험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누군가를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줘서 그 빠르게 만든 네트워크로 수익의 창출 그리고 상속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아메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사람들 너무 많으시죠. 제가 이 2 책을 가지고 왔어요. 서점에 가면 팔아요. 여기에 보면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제목은 챕터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부자 아빠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갖고 있지 않단다. 아들이 물었죠. 왜요? 왜냐면 꿈을 이루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야. 맞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을 이루려면 돈이 다 드는 일들이죠. 돈이 안 드는 일이 이미 내가 어떻게 했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훌륭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지닌 정말 중요한 가치들 중 하나는 그 꿈을 추구하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신에게 알려준다는 점이다. 내가 만났던 사업자는 단순히 자신의 물질적인 부와 재산을 뽐내기 위해 가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간직한 꿈을 실현하도록 고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호화로운 저택이나 소유물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리도록 격려를 하는 것이다. 저기도 별표 쳐놨거든요. 아 맞아 진짜 그랬어.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뒷페이지에 보면 꿈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빠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걸 살 여유가 없어. 난 그걸 지금 못 사. 그런데 반면 내 부자 아빠는 어떻게 하면 그걸 살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되물은 거죠. 그리고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라.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가질 능력이 생길지. 그래야 더 큰 꿈을 가지게 된단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아빠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네 꿈을 죽이려 드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해라. 사람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기가 있든 없든 다음과 같은 말을 주변에서 늘 하지. 자, 제가 이제 그 말을 한번 해볼게요. 책에 적힌 대로예요. 넌 할 수 없어. 그건 너무 위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줄 알아? 어리석게 굴지 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게 멋진 거라면 다른 사람도 다 했는데 왜 안 했을까? 아, 그거 나 얼마 전에 해봤는데 왜 안 됐는지 내가 말해줄까?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거 DBC Q&A 적어놓은 줄 알았어요. 나는 자신의 꿈을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꿈마저 망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책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메이라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하면 우리는 어쨌든 거부 반응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본질에 조금 가깝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들의 반대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자기 체험도 자기 학습도 부족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집단적인 공격과 비난에 한마디도 응수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져 나간 경우다. 이건 마치 무장도 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 꼴이다. 너무 공감되죠? 우리 일은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나의 감동을 전하는 일인데 내 감동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그 사업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무장도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그냥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학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대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예요. 마지막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해도 되고 그래도 생각해보면 좀 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뭐 다 이해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자신감이 없는 거. 제가 어울리지 않게 요즘에 논어를 좀 읽고 있어요. 고전을 읽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의 그냥 첫 장에 딱 그냥 나와 있어요. 학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습. 평생 학습, 성찰, 자기주도 학습, 성장 학습.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절차탕마, 5개 이제 4단계 공법을 얘기하면서 이걸 학습에 비유해서 얘기했어요. 자르고 썰고 쪼개고 가는 그런 과정이 지나야지 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알아본다면 학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뭘 그러면 알아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알아보는 거, 이제 뭐 알아봐야 돼요? 그럼 당연히 회사의 어떤 기업 이념인지, 이 보상 플랜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뭐 제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그걸 알아보나요? 이런 미팅장 또는 내가 이런 미팅장에 올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학습하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많은 책의 성공자들은요, 모두 그 사람들을 도와줬던 조력자가 항상 함께 있었어요. 조력자가 없이 혼자 개인의 그냥 성장은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께는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줄 스폰서라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을 때 스폰서의 도움을 빌리시면 됩니다. 잠재의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저 그림이 보면 눈에 보이는 빙산은 아주 일부지만 그 밑에 엄청난 것들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보면 이게 무의식 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의식적인 면 있죠.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이 같아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의식과 의식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말은 엄청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죠. 앞에서는 축하해 하지만 집에 가서 여보 하면서 들었나?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의식과 무의식이 동일해져야 되죠. 그런 스스로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요. 무의식도 의식적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무의식도 계속 의식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잠재의식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자신이 없어, 못하겠어, 어려워, 힘들어, 하기 싫어, 귀찮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내가 하면 모든 일들이 다 무기력해지고 하기 싫을 거예요. 내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렇지만 오늘 와서 너 오늘 하나의 용기를 얻었어. 하나 알게 됐어.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미팅 듣는 건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만두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씩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그냥 타이핑을 치는 건데요. 의도를 가지고 성장하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의도를 가지지 않아도 의도를 가져도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한다는 것도 잠재의식에 심으셔야 돼요. 내가 당연히 틀릴 수 있지. 내가 사업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 중 어떤 것들을 더 강하게 나에게 끌어당길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을 더 나에게 끌어당긴다면 그 자신이 없음은 자신이 있음으로 언젠가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좀 시간을 조금 오버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제가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보다 아메이 사업을 조금 더 오래 했잖아요. 근데 오래 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제가 진짜 얻어냈던 거는 저 삶의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리고 내가 그런 자세를 갖춰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게 나에게 운으로 와서 내 삶을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메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학습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엄청 소중히 여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사람들은 결국 결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동안 엄청 감사한 눈빛을 많이 보내주시고 너무 경청해 주신 자세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도 저 또한 오늘 전 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냐면, 맞아, 오늘 나는 오늘도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에 어쩌면 결이 맞는 저를 오늘 만났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성장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